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2025년 3월 8일이고요. 그래서 아기자기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쌍국기야 부분을 조금 공부한 거를 발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유부터 해보겠습니다. 나는 앤더슨 책으로 지금 그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앤더슨 책이 그렇게 막 뭐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약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네, 조금씩 이렇게 진도를 그렇게 빨리 나가진 않고 조금 천천히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이직 스페이스라는 이제 챕터에서 하이퍼볼릭 플레인이라는 이제 모델을 이제 제시를 먼저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 어퍼 하프 플레인 모델이라 그래서 이걸 이제 상반평면이라 그러죠. 상반평면 모델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일반적으로 유클리드 기하나 아니면 뭐 그 데카르트 좌표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좌표계가 있고 이게 이제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이제 실수축으로 하고 얘를 이제 허수축으로 해서 i로 일단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래서 요 점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다 이렇게 돼 있으면 a, b를 얘를 이제 여기가 허수축이다 보니까 이걸 bi에 대응을 해서 a 더하기 bi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복소수로 나타내서 어,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퍼 플레인 모델에서는 상반평면 h라고 해서 얘를 Z라는 걸 이제 원소로 모아둔 이제 집합인데 Z는 그 컴플렉스 넘버, 얘는 컴플렉스 넘버고요. 그래서 복소수의 원소이지만 어 그 허수 부분이 양수인 그러한 애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 그래서 이렇게 평면이 있으면 요 위쪽 반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직선이나 곡선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직선이나 곡선들 중에서 그 각을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책에서. 그래서 각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두 개의 곡선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곡선이 이루는 각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탄젠트 라인이라 그래서 접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잠시만요. 올라갈게요. 곡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을 긋고 그리고 여기서의 접선을 그어서 이 두 접선이 이루는 요 각을 이제 그 곡선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엑설사이즈가 있는데 그 첫 번째를 보면 어 유클리디안 그 직선 유클리드 그 평면에서의 이제 직선 ax 플러스 bx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과 그리고 그 유클리드 평면에서의 원 k를 중심으로 가지고 반지름이 r인 원인 거죠. 얘를 이제 각각 어, 복소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봐라 라는 건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z를 x 플러스 yi라고 이런 식으로 놨으니까 z 바라 그래서 이제 켤레복소수인 거죠. 켤레복소수를 x 마이너스 yi다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부터 x를 따로따로 그리고 y도 따로따로 그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Z와 Z바로 표현을 해보면 X는 2분의 1 Z 플러스 Z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X가 나오겠죠. 그리고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이 I로 나누면 이제 Y가 또 나오니까 X랑 Y를 이런 식으로 이게 Z와 Z바를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X, Y를 그냥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게 복소수 표현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X를 대입을 하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Y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B, A, B 이렇게 있고
얘를 다시 이제 양변에다가 이 아이를 뭐 곱하거나 해서 아니면 그냥 얘를 이제 저기 뭐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원을 표현을 할 것인데 W라는 것으로 이렇게 H 플러스 KI라고 W라는 것을 잡았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얘는 중심이 H, K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활용을 해주기 위해서 W라는 복소수를 H 플러스 KI라고 잡았고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있고 그래서 X-H라는 것을 X-H의 제곱과 Y-K 전체 제곱을 이제 Z에서 W 뺀 것, 그리고 Z바에서 W 바를 뺀 것을 이렇게 켤레끼리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곱한 것을 했더니, 이건 이제 전개하는 과정이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먼저 이제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틀린 건 아니고 네네, 마지막에 그 잠깐만요. 예. 원을 나타낼 때 그걸 굳이 H하고 KI로 다시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네네, 아까 저 H 플러스 KI를 W라고 뒀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 그 화살표 그 끝에서 두 번째 줄 여기 그 말씀. 모양으로 그냥 두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요 모양으로요? 예, 예. 아, 네네네. 아니면 그것보다 그 위쪽, 그 윗줄. 요렇게요? 예. 아, 네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W보다는 뭐 알파나 뭐 이런 걸로 쓰는 게 더 나아요. 왜냐면은 네, 그 복소 변수로 G 다음에 사용하는 변수가 W거든요. 네. 그래서 이 W는 변수 느낌을 줘요, 조금. 아, 네네네네. 그래서 뭐 알파든지 뭐 G0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상수, 고정되어 있는 어떤 복소수라는 느낌을 주는 문자를 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아, 네. 그냥 이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예. 왜 이 두 번째 모양으로 쓰는 게 더 좋으냐면은 네, 그 위쪽에 있는 직선의 식을 잘 보면요. 네, 직선의 식도 A-BI하고 A 플러스 BI를 그렇게 아래서 그 W로 쓴 것처럼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식을 비교해 보면 G바가 붙었냐 붙어 있지 않냐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차식이 살아있냐 살아있지 않냐. 네, 나중에 원하고 직선을 같은 한 통속으로 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그 두 개를 다 다룰 때 그 모형으로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 네네. 약간, 나중에 공부할 때 이제, 공부하고 이제 논리 전개를 해나갈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코멘트인 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감사합니다. 개를 했을 때 한꺼번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G바 앞에다가 어떤 실수를 곱해 놓는 거예요. 뭐 C 같은 실수를 곱해 놓고 네, 뭐 C가 0일 때가 직선인 거고 C가 네네. 0이 아니면은 이제 원이 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다가, 한꺼번에 쓰는 방법이 그렇다고요. 네네네. C가 얘가 0이면 얘가 직선이고. 아, 그렇겠네요. 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 이제 엑서사이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왔, 네,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얘는 S1이라는 것을 Z 절대값이 1이다. 그러니까, 어, 그, Z 0으로부터의 거리가 1인 애들. 그러니까, 그,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니서클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A를 유클리디안 서클이라고 줬는데 어, 센터가 이제 유클리디안 센터 RE의 I 세타 이렇게 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R이 떨어져 있고 그 X축에서의 그 뭐죠? 각거리가 세타인 이러한 지점이 센터가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1보다 큰 그러한 원이 되는 거고요. 이 A가.
그리고 음, 유클리디안 라디우스가 잠시만요. 아니구나. R이라는 게 이제 1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요 거리가 1보다 큰 거죠. 그리고 반지름이 S인,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반지름이 S인 이러한 원으로 이제 A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가 S1이라는 것에 수직하려면 그 조건이 S가 루트 R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if and only if니까 이쪽 방향도 있고 이쪽 방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방향을 먼저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제 요거 절대값이니까 그냥 절대값 R이 되고, 얘는 이제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냥 양수니까 R이라고 했고요. 직교할 때는 직교한다는 것이 이게 원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어떤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치면 여기서의 곡선인 거고, 아까 위에 앵글에 대해서 정리를 내렸으니까 여기 접선과 접선이 수직으로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접선과 접선이 수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얼핏 이렇게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접선은 원의 중심을, 요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날 거고 이 접선은 요 큰 원의 중심을 지나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가 수직이니까 중심끼리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사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좀 하고 들어갔고요. 그랬을 때 직교를 하면 중심 간의 거리, 아까 그렸던 요게 이제 중심 간의 거리죠. 요게 중심 간의 거리가 R일 거고, 그 다음에 S1의 반지름이 이제 1이고, S2의 뭐죠? A의 반지름이 S니까, 요걸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S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이쪽 방향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반대쪽 방향은 S가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다시 반대로 풀어본 거죠. 전체 제곱을 해서 S제곱이 R제곱 빼기 1이 되고, 그래서 R제곱이 S제곱 더하기 1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심 간의 거리가 R이고 두 원의 반지름이 1하고 S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직교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으시면 넘어갈까요? 뭐 질문이나 이런 건 아니고 네네. 저런 원이 나중에 중요하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죠. 어떤 원이죠? 어, S1 말씀이신가요? S1하고 수직으로 만나는 원들이 중요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아, 그거는 몰랐어요. 그게 그게 나중에 쌍곡직선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네네네. 그것들이 예, 이게 바로 쌍곡직선의 역할이요. 네. 예, 아,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가 하나가 나오는데, 하이퍼볼릭 라인, 그러니까 쌍곡직선.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쌍곡직선의 정의가 나오고요. 그래서 인터섹션 오브 H인데, 그러니까 이게 상반평면인 거고, 그리고 유클리디안 라인, 그러니까 복소평면에서의 복소수에서의 이제 그 유클리드 직선인 거죠. 유클리디안 라인을 유클리드 직선이라고 하면 되겠죠. 일단 그렇게 해서 그 둘의 교차하는, 그러니까 인터섹션이니까 교집합인 거예요. 교집합인 거고, 근데 그 직선은 실수축의 수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직선이 실수축이 있고, 그리고 어딘가가 뭐 허수축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실수축에 있는 점을 지나는 어, 실수축의 수직인, 예를 들어서 뭐 x는 뭐 a, 이러한 직선이 그 중에서도 이제 상반평면과 교집합이니까 여기는 없고 요 윗부분만 있는 그러한 직선이 이제 그 쌍곡 직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터섹션 오브 그 상반평면과 그 다음에 유클리드 그 평면에서의 원인데, 그 원 중에서도 센터가, 그러니까 그 원의 중심이 실수축 위에 있는, 그래서 이렇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실수축을
실수축 위에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원이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상반평면인 요 윗부분 요 윗부분이 이제 네, 그 뭐죠? 하이퍼볼릭 라인이 된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어 이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그냥 정의가 띡 주어지다 보니까 든 생각이 어 약간 굳이 왜 상반평면만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도 생각을 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상반평면만 생각을 할까라는 의문이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직선하고 원하고 둘 다 이제 그 쌍곡 직선이라고 정의를 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 뒷부분을 잘 못 봐가지고 그 부분은 뒷부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나오나요? 아마 안 나올걸요, 아마. 안 나오나요? 왜 반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복소평면 전체는 쌍곡 구조를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아,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복소평면 중에서 쌍곡 구조는 나머지는 사실상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편한 게 네, 상반평면이고 아니면 아까 위에 사용했던 S1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그러니까 S1 말고 S1의 그 내부 그러니까 원점을 주셔 반지름이 1인 원판 네, 그것도 쌍곡평면의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아, 네네, 이제 거기서 만들 수도 있고 이 상반평면에서 만들 수 있고 보통 이 두 가지를 그 모델로 주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왜 저런 것만 직선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하려면은 네, 저 그러니까 이 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인버전이 있잖아요. 인버전. 네네, 반전. 네, 이 요렇게 생긴 원이 있잖아요. 이 원에 대해서 상반평면을 반전하면 뭐가 되겠어요? 상반평면 전체를. 반평면을 이 원에 대해서요? 예. 완전 완전 약간 까먹었는데. 네. 어, 저 원의 중심에 대해서 네네네. 원의 중심은 지금 현재 실수축 위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점이 있으면은 그 중심과 점을 잇는 직선을 생각하고 네. 거리의 곱이 반지름의 제곱이 되도록 아, 네네네. 의미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이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얘를 저기 뭐죠? 반전을 하면 요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안쪽에 있는 건 바깥쪽으로 가겠죠. 네네네. 중요한 건 상반평면에 있는 점은 상반평면에 있는 점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상반평면 위에서 반전이 상반평면 위에서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런 원이 아니라고 쳐봐요. 네, 예를 들면 저 중심이 저 실도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네. 실도축보다 위에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질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이, 예를 들면 저 위에 떠 있는 원 같은 경우에는 반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전을 하면 여기 있는 그 애가 여기로. 내부에 있는 게 원 바깥 전부 다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쌍판평면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아, 그리고 걸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딱 아, 네, 중심이 정확하게 실투축에 있지 않으면은 네네. 그 반전을 했을 때는 상반평면에 있는 것이 그 상반평면에 있지 않은 녀석으로 가는 녀석들이 반드시 나와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그냥 보통 유클리드 직선 중에서도 네, 실수축하고 수직인 게 아니면 네. 직선에 관한 대칭을 생각했을 때 상반평면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들이 나온다고요. 아, 네네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애는 여기 반대로 가니까 이렇게 그렇죠. 되는. 예, 반대로 네네네. 가버리니까. 그래서 상반평면 위에서 그 반전 대칭이 상반평면 위에서의 함수가 돼야 돼요. 아, 그게 이제 네네네. 중요하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한반평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반전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네. 하면 더 좋아요. 딱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 반전에 대해서 불변이 되죠.
그러면 하반 평면도 생각은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어차피 거기에도 쌍곡 구조를 줄 수가 있죠. 똑같아요. 네, 그냥 같은 방식으로 하면 이제는 그 아래쪽 뭐 반원이 될 거고 네, 하겠지만 뭐 그냥 그건 y좌표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켈레복선을 시환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똑같은 건데 뭐 굳이 네, 네, 우리가 맞아요. 음수를 사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는 네네네, 맞습니다. 양수처럼 보이는 게 나으니까.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두 개를 네,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프로포지션, 그러니까 정리 1.2번인데요. 그래서 P와 Q를 동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다른 지점이라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그러면 유니크 하이퍼볼릭 라인 L 단 하나의 하이퍼볼릭 라인이 있어서 그 P와 Q를 둘 다 지나가는 라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증명을 막 자세하게 지금은 하지는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반평면이 있고 이렇게 점이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는 원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넘어갔고요. 증명을 이제 책에 증명이 있었는데 증명은 전체적으로 읽고 넘어가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제 요렇게 돼 있으면 이 직선밖에 없겠고 그다음에 이런 그 수직인 직선 네, 실수축의 수직인 직선이 아닌 다른 지점에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을 지나는 이런 원 위에 원밖에 없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증명을 하려면 뭐 P를 뭐 A, 뭐 BI, A 플러스 BI, 그다음에 뭐 C 플러스 DI 이렇게 놓고 경우에 따라서 A와 C가 같을 때랑 A와 C가 다를 때 C가 같을 때는 이제 여기 B, D, I를 활용을 해서 유클리드 공간에서 증명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요 직선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고 A와 C가 다른 경우에는 이제 그 직선이 이런 직선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러면 뭐 뭐죠? 중심을 뭐라고 놓을까요? 중심을 뭐 x, 아니다. 중심을 뭐 2,0이라고 놨을 때 그럴 때 얘를 중심으로 하고 얘랑 얘를 지나가는 그 원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수식으로 쉽게 보일 수가 있어서 그거는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그래서 밑에 그림 보면 되지 않아요? 그냥 어떤 그림이요? P하고 Q의 수직이 등분선하고 네. X축의 교점이 중심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네, 그렇게 해도 될 예,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바로 나오는 엑서사이즈에서 P와 Q가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이고 그리고 non equal real part라는 것은 아까처럼 얘가 A 플러스 BI고 얘가 C 더하기 DI일 때 얘랑 얘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수직인 직선 위에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지점에 존재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A라는 것이 이제 유클리드 그 원인데 즉 그 실소축 위에 이제 그 중심을 둔 이제 유클리드 원이고 그리고 P와 Q를 통과를 한다라는 것이죠. 조건이. 그랬을 때 유클리디안 라디우스 그러니까 이거 반지름을 리얼 P, 리얼 Q, 이미지너리 P, 이미지너리 Q를 사용을 해서 나타내라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P와 Q의 중점을 저는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고 P와 Q의 중점을 M이라고 뒀는데요. 그래서 M은 2분의 1 P 플러스 Q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PQ의 직선의 방정식을 얘가 조금 다시 써볼게요. P가 A 플러스 BI 그러면 얘를 A, B라고 쓸 수 있고 Q가 C 플러스 DI 그럼 얘가 C, D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아니지. 잠시만요. REP, IMP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REQ, IM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참고를 해서 요거는 이제 기울기 쓴 거고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그 유클리드 평면에서 쓰듯이 이런 식으로 써봤고요. 수직이 등분선은 기울기가 지금 REP 빼기 REQ, 그러니까 A 빼기 C분의 어, B 빼기 D 였으니까 그거 이제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이제 수직한 거죠. 그래서 기울기 이렇게 됐고 이등분선이니까 요 M이라는 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 M점은 요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C, 0을 이게 C, 0을 X 절편으로 하니까 C, 0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C, 0을 대입을 해봤고요. C, 0을 대입을 했는데 여기다가 대입하면 안 되는데 아니다 아니다. 네,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한 상태에서 C로 정리를 한 거죠. C로 정리를 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정리를 했더니 반지름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계산이 조금 복잡했는데 그냥 계산만 복잡하고 어, 전개만 이렇게 수직 전개만 하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서 그 찬찬히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결과가 조금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그 요 프로포지션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 문제로 이렇게 제시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넘어가 보면 definition 1.3번, 3번 이제 정의에 평행이다라는 것이 이제 정의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하이퍼볼릭 라인이 만약에 이제 만나지 않으면 이제 그러니까 평행하다라는 것을 이제 평행의 정의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1.4번 정리에 하이퍼볼릭 라인 위에 있지 않은 점을 지나는 평행선은 무수히 많다라는 정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어떤 직선이 있고 그 쌍곡 직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 직선 밖에 있는 이 점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점을 지나가는 다른 직선을 생각을 해보면 얘랑 만나지 않는 딱 우리가 봤을 때 평행하다고 생각되는 직선이 이 직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반원도 직선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가는 반원을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요 점을 지나가는 그리고 이 직선과 만나지 않는 그러한 반원이나 직선들은 그 반원도 이제 하이퍼볼릭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수히 많이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오는 엑서사이즈가 있는데요. 4번, 4번 연습 문제에서 이제 explicit description, 그러니까, 그, 뭐죠? 두 개의 그 쌍곡 직선을, 달라는 건데요. H 위에 있는 두 개의 쌍곡 직선을 달라는 건데, I라는 점을 통과를 하고, 그리고 요, 리얼 Z가 3이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 3을 지나가는 이러한 이 직선과 평행한 두 개의 직선을 달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반평면 H에서 I를 지나가고 이제 리얼 Z가 3인 3과 이제 평행한 직선을 두 개를 찾는 문제인데 아까 여기 보셨다시피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있으니까 그 x축의 수직인 경우 그러한 경우를 그냥 i라는 게 이제 0,1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얼 z가 0이다. 왜냐면 0,1을 지나가는 그 수직인 직선은 이제 x가 0이니까 리얼 z가 0이다 라고 해서 허수축이라는 직선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음, 원을 생각을 할 텐데 중심이 0,0이고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이면 x는 3하고 만나지를 않잖아요. 여기가 1에서 만나니까 여기가 3이니까 얘랑 만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네 두 개는 평행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그리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챗GPT한테 한번 이 문제를 넣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챗GPT 설명으로는 x는 3이라는 직선하고 실수축 위에서 만나야 평행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x는 3과 이제 그러니까 3,0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줬는데 3,0을 통과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뭐 초평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평이 뭔가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서 일단 그 챗GPT 답변으로는 0,1하고 3,0을 지나고 이제 중심이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중심을 이제 a, 0으로 놓은 거죠. 그리고 반지름을 r로 놓은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된 거죠. 잠시만요.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반원이 있고 여기가 3이고 여기 어딘가에 이제 y축이 있어서 여기가 0,1인 거죠. 이런 형태를 이제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a이고 반지름이 r이면 그러면 r이 이제 3-a인 거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요 반지름과 요 반지름이 r이 같아야 되니까 이 관계식을 뭐 잘 풀거나 아니면 뭐 연립을 해서 잘 풀어보면 이게 a가 3분의 4가 나오고 r이 3분의 5가 나오는 그래서 3분의 4,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3분의 5가 되는 그러한 원을 이렇게 답변으로 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위에서 그 평행의 정의가 만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원을 제시를 했는데 근데 챗GPT의 답변으로는 3,0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그게 조금 저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네, 질문을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고쳐야 될 게 네. y가 0 이상이 아니고 y가 0보다 커야 돼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아, 네네. 예, 등호가 들어가면 만나잖아요. 밑에 것 네네네. 같은 경우. 예, 지금 상반평면은 그 y가 0인 것이 포함이 안 되니까 네. 아래 거에서도 y가 0 빼야 되고요. 아, 네. 예, 아, 여기도요. 네. 예, 예. 예. 이게 챗GPT가 왜 그렇게 답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아, 이게 네네. 뭐냐면은 에, 실제로 그 볼려이나 로바첵스키는 어떤 걸 평행선이라고 불렀냐면은 그냥 평행선, 그러니까 유클리드 개념에서는 평행선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책에서의 정의도 만나지 않는다가 평행하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여이나 로바첵스키는 평행선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그 만나지 않는 것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녀석을 평행선이라고 정의를 해요. 아, 네.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혼란이 생기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썼고 적어도 번역은 그렇게 돼 있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제일 가까운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계속 평행선이라고 썼는데 현대에 와서는 구별을 해요. 그 녀석을.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울트라 페레럴? 네, 뭐라고 그러더라? 초평행이라고 근데 하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프로퍼 페레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진성 평행이라고 부르는 그런 녀석이에요. 아, 근데 보면은 어떤 한 직선이 있고 그러니까 쌍곡 직선이 있고 그 밖에 점 한 점을 지나는 프로퍼 페레럴은 딱 두 개 있어요. 항상. 네. 그 어느 어느 쪽 무한대 쪽에 평행 더 가까이 가느냐에 따라서 두 개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딱 두 개 그게 그 평행선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 나머지 평행선들은 그 두 개 사이에 있거든요. 말하자면. 네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챗GPT는 그런 것에 대한 무슨 자료로 학습을 한 거겠죠. 네. 프로퍼 페레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페레라고 부르는 어떤 녀석을 구한 거겠죠. 아마도. 네네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는 얘가 맞기는 하네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아까 리얼 파트가 3인 저 직선하고 프로퍼 페레라는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방금 이 서클 하나하고
또 네. 하나가 뭐겠어요? 그 리얼 Z는 빵입니다. 예, 그거예요. 네. 그것도 뒤에 실수분은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아니, 수부가 양수라는 조건이 아, 있어야 되고, 네네네. 예, 어, 리얼 Z가 요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네. 그러면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애도 그 예제 문제가 두 개인데 그래서 여기까지거든요. 일단은 제가 공부를 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밑에 있는 예제도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 두 번째 그건 이제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평행인 하이퍼볼릭 라인이 책에서 이렇게 그 피겨 1.3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요 그거에 대해서 요 하이퍼볼릭 라인에 대해서 평행인 애들이 여기를 지나가는 애들이 뭐 이렇게 원이 세 개가 뭐 여러 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것이 이제 1.5번 문제인데요. 얘도 두 개를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방금 아까 코멘트 해주신 내용으로는 그런 그런 방식으로 두 개를 줘라라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얘도 i를 지나가고 그리고 하이퍼볼릭 라인 중에서도 그 지금은 이제 원으로 그렸는데 여기 사실 이 밑에를 지우기가 조금 귀찮아가지고 원으로 그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a라는 것이 마이너스 2,0을 중심으로 하고 이제 반지름이 1인.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러한 상반평면과의 이제 교집합이니까 여기만 되겠죠. 여기가 없고요. 얘랑 이제 평행한 아까처럼 이제 0,1을 지나는 그러한 이제 하이퍼볼릭 라인을 두 개를 찾아라 라고 해서 첫 번째는 아까랑 똑같이 리얼 제트는 빵 이렇게 구했고요. 그럼 두 번째는 저는 어차피 안 만나면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중심을 마이너스 2,0으로 하고 얘를 그 지나가는 이러한 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을 찾았는데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지 않나요? 예, 그거 두 개죠. 그 두 개가 구하는 프로퍼 패러렐인 거예요. 아, 근데 그러면 얘도 있지 않나요? 걔는 프로퍼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왜 얘는 프로포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녀석을 그 아이를 지나는 녀석 중에서 제일 가까운 두 개여야 되는데 네네. 제일 가깝다는 걸 좀 표현하기가 그런데 네. 무한대에서 만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아, 직선들의 무한대점들은 어디 있냐면은 네. 리얼 라인에 있는 이 반원들은 무한대가 그 리얼 라인하고 이 교점이 바로 무한대점들이에요. 그 직선의 네. 끝점들이죠.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점. 네네. 근데 리얼 라인 실투축하고 수직인 녀석은 네. 실투축에 만나는 점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무한대로 가는 저 무한대로 가는 그 양쪽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사용기하 할 때 예, 그 그런 느낌으로. 예, 무한대점 넣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아, 그러면 얘가 틀린 거고, 그러면, 어, 두 가지 여기서는 그 네. 저 반원에서 왼쪽 그 교점하고 만나는 게 있고, 예, 오른쪽 그럼요. 교점하고 만나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어, 얘가 두 개가 틀린 거고, 아니, 실제로는 틀린 건 이제,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책의 정의로는 맞는 거죠. 패러렐 한 거죠. 네네. 프로퍼 그러네. 패러렐 하진 않은 거죠. 네네네. 이게, 그러면, 프로포패럴날 한 애를 찾아라라고 했다면, 이제,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얘가 계산이, 좀 그럼 아까랑 쉽겠죠, 뭐. 똑같겠네요. 아까랑 대칭이겠네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3분의 4. 예, x 더하기 3분의 4 제곱, y 제곱은 3분의 5 제곱, 하고,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0을 지나고, 반지름이 3분의 5가 되는, 네, 이러한 원과
얘가 이제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이러한 원 이렇게 두 개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공부해 본 건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 챕터가 리만 스피어였나가 나와요. 그래서 리만 스피어는 좀 더 공부를 해서 이제 다음에 또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네, 발표를 마쳐보겠습니다. 네, 그럼 공유는 일단 중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한 주에 하나 한 섹션이나 아니면 두 주에 한 섹션 정도 이런 식으로 진도를 좀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만에 이렇게 책 보면서 공부하니까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한 거를 이렇게 교수님이 또 코멘트도 해주시니까 또 네, 발표하면서도 또 재밌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혹시 최혜경 선생님 그 전시하신 거 간단하게 리뷰 가능할까요? 아, 전시? 네네. 전시 다음에 제가 사진이 좀 정리되면 사진을 보여드리고, 네. 들리시죠? 네네네. 그때 이제 약간 예전 작업 같은 거, 배동 선생님이 오셨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도 좀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작업하는 거. 근데 제가 배동 선생님이 오셔서 알겠지만, 여기 와서 제가 그때 애니메이션을 해갖고, 다른 분들 제가 애니메이션 하시는 줄 아실 텐데 저는 그 주로 회화 작가이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도 회화 전시로 했습니다. 네. 정리해갖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전에 하던 스터디 이제 이어갖고 그때 제가 들레즈 발표하던 거 이어서 조금 더 해보고 사진이 조금 나오면 다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그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은 네,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녹화는 그러면 중지하겠습니다.